안녕하세요. 빚과의 전쟁을 하는 법무법인 스탠다드 이은성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희가 굉장히 좀 특이한 또 성공 사례가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 대표님들께서도 평소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텐데, 특히 한계 기업의 경우 현금 내지는 자금이 부족하거나 이미 연체가 돼가지고 각종 독촉이라든지 뭐 소송, 법적 조치 위협에 시달리는 대표님들은 꼭 고민하시는 게 있죠. 바로 가압류입니다. 특히 가압류에도 여러 가지 가압류가 있을 수 있는데, 흔히들 하는 계좌 가압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혹은 여러 가지 재고자산에 대한 가압류, 또 몇몇 업종에 대해서는 특수한 가압류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 제가 생각했을 때 한계 기업, 내지 어려운 기업의 가장 치명적인 가압류는 매출채권 가압류일 거예요. 왜 그러냐고 하면, 매출채권 가압류가 되게 되면 우선 매출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회사가 어떻게든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매출처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가압류를 받게 되면 정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매출채권 가압류를 법원으로부터 해제 결정을 받아서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의뢰인은 좀 어떤 회사이고, 또 거래처랑은 좀 어떤 문제 때문에 좀 가압류가 걸리게 된 건가요? 의뢰인의 경우에는 좀 약간 특수한 법인이긴 하죠. 농업회사 법인입니다. 매출채권은 뭐 여러 가지 농업회사 법인이 납품하는 매출처, 그런 데 중에 하나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여기 농업회사 법인 또는 일반 국민이 누구나 들어도 알만한 거대한 납품처였어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런 거대한 납품처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라든가 제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매입처하고의 거래관계를 법에 정해진 그런 내용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납품처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이야기하면 갑질을 많이 했었어요. 그 거대한 납품처 소유의 매장에 의뢰인 회사의 비용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각종 장려금 형식으로 매출 중에 일부를 임의로 수수료 형식으로 떼고 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 20년 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당연히 회사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안 그래도 매출 원가는 이 여러 가지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급상승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추가적인 인건비라든지 뭐 이런 거까지 부담을 해야 되니까 회사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입처 상대로는 뭐 미지급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 매입처 입장에서는 가압류가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 회사였습니다. 가압류 때문에 회사가 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 회사가 법인회생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에게는 당연히 법적 절차에 의해서 송달이 가고 통지가 가고 공고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법인회생 사실로 인해서 매출이 하락이 되거나 매출처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회생의 그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매출채권 가압류가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매출처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생 신청 사실까지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회사가 굉장히 현재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어떤 물건, 상품, 제품, 서비스, 재화나 용역, 이런 것들을 받게 될 때 과연 정상적으로 내가 그걸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첫 번째가 됩니다. 그게 가장 큰 회사들의 어려운 점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회사가 현금이 당연히 돌기 위해서는 그 수금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매출 채권이 가압류가 돼버리면 들어오는 돈 자체가 막히기 때문에 회사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하실 정도로 가압류 취소가 난 상황인데, 스탠다드의 어떤 그런 노하우나 비결이 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물론 자세한 비결은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소명과 어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가압류나 압류,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 해제 내지는 취소 허가를 해주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 채권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채권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각종 압류, 가압류 등 보전 조치를 했는데, 그거를 회생에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시켜버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순위 보전적 효력, 내가 그 채권을 먼저 만족받을 수 있는 그 효과 자체가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 회사가 그럼 이 가압류된 어떠한 채권을 해제를 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소명을 해야 되고, 그 회사의 특수성을 또 이해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회사는 농업회사 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물건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하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현금이 일반적으로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는 빠르게 돕니다. 아마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 뭐 채소, 뭐 이런 여러 가지 과일, 이런 농산품들을 거의 현금을 주고 사오셔야 돼요. 근데 매출채권이 가압류가 되게 되면, 안 그래도 어려운 회사, 이자 비용을 지급한다고 현금 유동성이 악화돼서 자금이 없는 회사에서 매출채권마저 회수를 못하게 되면
되면 상품, 내지는 제품들, 원자재들을 구입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계속 악순환이 더욱더 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법원을 잘 설득해야 됩니다. 법원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포괄적 금지 명령과 보전 처분의 효력에 의해서 압류, 가압류, 뭐 여러 가지 주심, 독촉, 변제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지급 명령, 소송, 경매, 이것들은 원칙적으로 다 금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인회생을 신청하고 나서 포괄적 금지를 받고 난 이후의 부분은 거의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에는 신청하기 전에 가압류가 된 상태로 신청을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아마 농업회사법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또 농업회사법인뿐만 아니죠. 당장 현금을 수금을 해서 그 현금으로 원자재든 상품이든 어떤 물건을 사와야 되는 1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어려움을 겪으실 겁니다.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강조한 것처럼 가압류가 되기 전에 회생을 신청하는 게 최선이긴 합니다. 최적의 시기이기도 하고요. 비록 가압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압류가 된 상태로 회생을 신청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가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회사의 특수성과 어려운 사정,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법원에 어필을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마침 저희 스탠다드가 그 부분을 성공적으로 잘 수행을 해서 그 회사의 자금이 전체적으로 돌게끔 만들어준 그런 성공 사례가 있어서 한번 영상을 촬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영상 또한 지금 현재 가압류로 인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는 회사의 대표님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